고등학교 3학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예요. 네, 오늘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분을 한번 초청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공고에 진학을 했다가 자퇴하고 인문계로 복학해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0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최장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엄청난 썰이 마구마구 쏟아질 것 같은데요. 자, 채널 고정.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중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셨는지. 중학교 때 저는 한마디로 패급이었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얘가 내가 알던 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저는 하루 종일 자다가 집에 가서 또 자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컴퓨터 책상 앞에 가서 게임. 혹시 어떤 게임 하셨는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그 게임을 제가 초창기부터 정말 많이 했는데 제 전성기 때 이제 상위 0.05%까지 와우.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게임도 이게 머리가 좋아야 좀 잘할 수 있겠던데 저는 게임을 잘 못했거든요. 혹시 그때 성적은 어떠셨는지. 중학교 전교생이 한 3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150등에서 180등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실력이면 프로게이머를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공부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프로게이머를 생각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가장 컸던 거는 벽을 느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차이가 좁혀지질 않으니까 그게 이제 프로게이머를 접었던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공부를 할 것 같진 않았어요.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독립을 해야겠다 해서 공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를 자퇴하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공고를 자퇴하게 된 이유는 네. 일단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재밌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와중에 같은 생활을 하던 친구 중 한 명은 엄청 잘하는데 거기다가 이 일 자체가 재밌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박. 네, 그런 친구를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고 괴리감도 들고 결정적으로는 자격증 시험을 연속해서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기폭제가 탕 터지니까 오케이. 네. 그래도 이게 항상 사람이 마음속에 자퇴선은 품고 있지만 이걸 딱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시 누군가와 상의를 거쳐서 내린 결정인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데 상의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오, 궁금해. 네, 그 당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룸메들이랑 있었는데 제가 자격증 시험을 떨어진 다음 날 정말 우울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나 자퇴할까? 이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나도 자퇴할라 했는데 같이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핸드폰 꺼내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고 아빠 나 장난 안 하고 그냥 자퇴하고 싶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스웩. 거기서부터 바로 자퇴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기와 깡 진정한 힙합이다. 자, 그러면 자퇴하고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무작정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국어나 과학 시간에는 그래도 꽤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국어 시간에 읽고 말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라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자나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해서 첫 번째 꿈을 가지고 인문계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도서관에 와보니까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책들 중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읽은 것들이 과학이나 수학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대박.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이과 스맥. 네, 거기서부터 정말 시작이 됐는데 그런 과학이나 수학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것들을 공부하고 싶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여기 공대까지 오게 된 생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서관이 찾아준 이과네요. 네, 그쵸. 고등학교 재입학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제가 자퇴할 때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내가 재밌는 거, 행복한 거를 하면서 후회 없이 살자였거든요. 그래서 자퇴를 할 수 있었기도 했고 그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빡세게 하고 놀 때는 확실하게 놀고 공부를 하다가도 안 되는데 싶으면은 기숙사 친구들이랑 눈빛 교환하면서 째자 하면서 와우. 바로 볼링장 가서 볼링 치고 아니면 PC방 가서 좀 게임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 놀 때는 확 놀고 공부할 때는 확 하는 그런 타입이셨네요. 네, 근데 1, 2학년 때는 이제 그랬는데 2학년 말쯤 되니까 밸런스가 놀기 쪽으로 확 치우쳐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도 확 치우쳐지게 돼서 네, 큰일 났다.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해서 3학년 때는 밸런스를 맞추기보다는 확실하게 공부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한 건데 또 똑같이 노베이스인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노베이스신 분들은
공부하는 습관 자체를 기르는 게 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 계획을 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계획을 지킬 수 있느냐는 밑바탕 습관부터 돼야 음. 성공 자체를 음. 판가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퇴하고 나서 도서관에 아침 8, 9시쯤 들어가서 10시, 11시쯤 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제 공부 방법이 암기 과목과 비암기 과목이 확실하게 나뉘거든요. 오. 일단 암기 과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단 한 번도 노트 정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띠용. 그럼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노트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이 노트 쓸 시간에 한 번 더 보는 게 저한테 낫더라고요. 그냥 저는 책을 정말 계속 여러 번 보는데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극한의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은 그쵸. 매직을 사용했습니다. 뭐지? 매직으로 한국사 공부를 좀 예로 들면은 그 당시 한국사는 이름이나 사건, 연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그런 것들을 한 번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매직으로 딱 그냥 가려버려요. 다 외웠다. 네, 외우고 나서 그렇게 4-5번쯤 읽으면은 이제 책이 까매요. 아 그렇겠다. 완전 네. 김이겠는데 김? 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완전 쓰레기인데 그니까요. 저는 이제 다 기억이 나거든요. 보면은 혹시 기억이 안 날 땐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면 다른 친구들의 책을 빌려서 잠시 보고 돌려주고 그렇게 다시 외웠습니다. 하기사 뭐 널린 게 멀쩡한 책인데. 네. 그러면 비암기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비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나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어요. 네. 수학 같은 거를 예를 들면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직접 유도를 해보고 증명해보고 그런 걸 인터넷에도 찾아보기도 하면서 와. 그런데 시간을 정말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는 문제풀이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문제는 많이 푸셨나요? 문제는 근데 제가 사실 많이 풀지는 않았어요. 한 학기에 한 권 정도 그렇게 풀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문제집을 풀 때 저는 오히려 그냥 개념이나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문제를 막 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 대박. 진짜 딱 기본에 충실하게 시간을 많이 쏟으셨네요. 네,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땐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안 풀리는 것뿐이지 못 푸는 문제는 없다. 아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게 풀릴 때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안 풀리면은 제가 별표를 하나 치고 그쵸. 넘어가고 네. 그 다음날 보고 또 별표를 하나 네. 치고 넘어가고 기억에 남는 거는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문제가 네.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그 문제 하나에 별표가 21개가 쌓일 때까지 푸는 적이 있었어요. 21. 그렇게 정말 계속 풀릴 때까지 푸는 시간을 와 가졌습니다. 진짜 집념이다.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일반 전형은 과학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반고에서는 합격하기 어려운 전형이라고 들었어요. 본인만의 합격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반고였기 때문에 나는 나다 하는 그 딱 개성을 보여주려고 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 문항에는 이제 책 3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책부터 저만의 개성을 보여주려고 와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쓴 게 만화책이었어요. 만화책? 약간 막 원피스 이런가? 원피스는 아닌데 네.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 중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화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었거든요.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 생활을 하면서 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들을 정말 심화적으로 혼자 막 찾아보고 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음. 그게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었다 아. 하는 내용으로 썼고 저만의 개성을 표현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내가 같습니다. 면접관이면 바로 기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딱 저만의 스토리를 네. 만들려고 아. 했습니다. 또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심층 면접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을 원리나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모든 시간이 다 빛을 발하네요 결국엔. 자 그러면 자신과 비슷한 좀 노베이스로 시작해서 뭔가 좀 걱정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일단 저는 자퇴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내가 재밌고 행복한 거라면서 후회 없이 살자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정말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안녕. 안녕. 진짜 딱 기억에 남고 합격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학생이었네요. 네.